당신의 마음을 토닥토닥 토킹 덕트스 토닥입니다. 안녕하세요. 토킹 덕트스 토닥입니다. 부부의 세계 요즘 정말 핫하죠. 핫하죠.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서 전 정말 많이 놀랐어요. 그 이태호가 어떻게 지선우 같이 그렇게 완벽한 여자를 두고 바람을 피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선생님은 왜 바람을 피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뭐 바람을 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지선우와의 관계가 너무 재미가 없어지고 익숙해진 거 그런 것도 이유도 있을 것 같고 뭐 여다경이 사실 되게 예쁘고 젊잖아요. 본인보다 훨씬 젊고 예쁘고 하니까 끌리는 것도 있었을 것 같고 여다경의 배경도 아마 바람을 피는 이유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투자를 받아야 되고 정말 거물인 이경영 그 아버지 그것 때문에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뭐 그런 현실적인 것들도 당연히 영향을 주겠지만 저는 가장 이태호가 외도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태호가 원래 바람을 잘 피우기로 알려진 성격인 자기애성 성격을 지닌 나르시스트이기 때문에 외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느 선생님이 예전에 이전 영상에서 바람피는 사람들의 7가지 성격 특징을 시리즈로 이렇게 만들어서 소개해 주셨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묘사한 바람 잘 피기로 알려진 나르시시스트들의 성격 특징들을 부부의 세계 이태호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장면 뭐 지선우가 외도에 대해서 막 추궁을 하니까 너무 당당하게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막 이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화를 내잖아요. 그리고 친구한테 뭐 두 여자를 모두 사랑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항변하는데 이태호의 이렇게 황당한 합리화가 좀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네, 맞아요. 먼저 연인이나 배우자가 다른 문제보다도 본인이 나르시시스트라서 바람을 핀 것인지 아닌지는 배우자가 외도가 끝난 후에 보이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네. 했잖아요. 나르시시스트들은 배우자에게 외도가 들통났을 때 듣는 입장에선 정말 황당무계한 자신의 외도에 대한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했었는데 이태호가 정말 딱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 장면 보고 이 사람 진짜 자기애성 성격이구나 싶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몇 가지 성격 특징을 알려주셨는데 그 죄책감을 잘 느끼지 못하는 특징이 우선 생각이 나네요. 외도와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죄책감을 잘 못 느낀다고 하셨는데 정말 이태호가 딱 그렇더라고요. 네. 외도 중에도 뭐 지선우한테 죄책감을 안 느낄 뿐더러 지선우 몰래 돈도 계속 빼돌리고 쓰면서 전혀 티 안 나게 내색도 안 했었잖아요. 그 돈으로 막 여다경 가방 사주고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나네요. 원 선생님, 그러면 이런 나르시시스트들은 죄책감을 못 느끼는 이유가 왜인지 좀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죄책감을 잘 느끼지 않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인 소위 양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문 용어로는 초자라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데 관여하는 성격의 도덕적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애성 성격인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런 초자에 구멍이 있다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일반적 도덕적 기준을 따르지 않아요. 구멍이 난 초자아가 자기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들은 소위 옳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노출이 되지 않는 이상 죄책감을 잘 느끼지 않아요. 만약 나쁜 행동이 발각이 나서 공개적으로 자신이 나쁜 사람으로 인식된다면 수치심은 느낄 수 있지만 들통이 나지 않는 이상, 즉 수치심을 경험하게 되는 상황만 없으면 죄책감은 잘 안 느껴요. 그래서 외도의 경우에도 외도가 들통이 나서 지선우가 한 것처럼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한다거나 자녀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면 수치심을 느낄 수 있지만 발각이 안 되는 경우에는 죄책감은커녕 자신이 외도 관계를 잘 숨겨와서 안 들키고 잘 빠져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속으로 좋아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이태호가 딱 그런 경우잖아요. 그 장면 있잖아요. 그 지선우가 이제 그 여다경 부모한테 이거를 다 공개를 시키고 나왔을 때 이태호가 그러거든요. 너만 가만히 있었으면 잘 넘어갈 수 있는 걸 왜 이렇게 했냐. 그게 딱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원래 죄책감이라는 감정은 우리의 많이 옳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행동들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데 바람을 피는 경우에도 연인이나 배우자 또는 자녀들에게 느껴질 죄책감 때문에 외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르시시스트들은 사이코패스처럼 죄책감을 전혀 못 느끼는 건 아니지만 느끼는 정도가 바람을 제어할 만한 수준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런 행동을 양심에 찔려서라도 어떻게 했지라고 생각이 되는 행동들, 이태호처럼 거의 뭐 두 집 살림 다 차려놓고 그런 수준의 행동들을 나르시시스트들은 할 수 있는 거죠. 네, 또 다른 자기애성 성격의 특징 중 자신의 성취나 능력에 대해서 과하게 여기는 특징도 이태호에게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자기애성 성격의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중요성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력이 잘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외도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외도 관계가 노출되지는 않죠. 외도의 핵심은 비밀스러운 관계니까요. 그러나 많은 경우 상대 배우자가 알게 되죠. 그치. 외도 상대와의 잦은 만남, 늦은 귀가, 서로 주고받는 메시지나 통화 내역 등을 매일매일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에게 모두 숨긴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죠.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래서 외도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가 알게 될까봐 불안해해요. 그리고 외도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 더 이상 이 관계를 배우자에게 숨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내리죠. 그래서 관계를 끝내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들은 이 부분에서도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서 과하게 평가해요. 그리고 자기는 얼마든지 배우자에게 들키지 않고 외도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고 믿죠. 그래서 도무지 배우자에게 외도 관계를 들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만은 좋은 아빠 혹은 엄마, 좋은 남편, 부인, 코스프레를 하면서 외도를 안 걸리고 잘 넘어갈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과대한 믿음 때문에 외도를 지속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태호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뭐 친구들과 여행하는 곳에 여다형을 막 데리고 가고 본인 생일 파티 자리에서 지선우가 있는 앞에서 손잡고 키스하고 그러잖아요. 또 이태호를 보면 늘 칭찬해받고 또 찬사를 듣고 자신이 잘났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런 자기애성 성격의 특징이 생각이 나네요. 네. 자기애성 성격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칭찬과 찬사 그리고 자신이 잘났음을 확인해주는 말들이 숨을 쉬기 위한 공기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태호한테는 여다경이 그 역할을 해준 것 같아요. 자기애성 성격의 나르시시스트들은 마음속 깊숙이 스스로에 대한 불충분한 무능감이 자리 잡고 있어서 상당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 외부에서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인을 계속 받아야 되거든요. 이태호도 뭐 과거의 성장 환경이나 현재 처한 상태를 보면 마음속 깊숙이 이런 불충분한 무능감이 분명히 자리를 잡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태호는 뭐 여다경에 사랑해, 네가 너무 좋아, 너 아니면 안 돼, 너 영화는 성공할 거야 이런 말이 필요했던 거죠. 이런 뭐 칭찬, 찬사 그리고 자신이 잘났다는 것을 계속 확인시켜주는 말들이 없으면 나르시시스트들은 큰 공허감을 느끼게 되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남녀 관계 안에서 만남 초반에 서로에게 매료된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서로에 대한 칭찬과 찬사가 아주 자연스럽게 샘솟고 또 이태호와 여다경이 서로 하는 얘기처럼 넌 너무 매력적이야. 너라는 사람을 만나서 나는 너무 행운아야. 너 같은 사람은 처음이야 등의 말이 오가잖아요. 네. 이태호는 그런 여다경의 찬사로 자신의 공허함을 채운 거였네요. 맞아요. 그런데 보통 서로에 대한 깊이 있는 관계가 형성되면 내가 상대방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여긴다는 신뢰가 형성이 되면서 굳이 말로 매일매일 표현하지 않아도 맞아요. 되잖아요.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런 말들이 끊임없이 필요로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원하는 방식대로 칭찬과 찬사를 받지 않으면 못 견뎌하죠. 맞아요. 이태호도 지선우가 여러 이유로 더 이상 본인에게 그런 칭찬이나 찬사를 제공해주질 않으니까 그걸 못 견뎠던 것 같아요. 바로 이 자기애성 성격인 나르시시스트들의 끊임없는 칭찬, 찬사, 확인에 대한 욕구가 외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이 잘났음에 대한 확인을 끊임없이 보급해주는 공급원이 필요해요. 전문 용어로는 나르시시스틱 서플라이라고도 하는데 처음에는 배우자가 이 역할을 해주죠. 그런데 몇 년 동안 계속 이것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주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설령 배우자가 이것을 오랜 기간 제공해줬다고 해도 몇 년 동안 같은 사람에게서 몇 년 동안 나오는 찬사는 나르시시스트들에게는 매우 신선도가 떨어진 진부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새로운 사람에게서 찾는 거죠. 여다경이 바로 그럼 그 신선한 공급원이었네요. 외도 관계에서는 더더욱 서로 초반에 강렬한 이제 찬사들의 말들이 오가잖아요. 여다경도 얘기하는 너 같은 사람과 결혼한 너 남편이
부인이 너무 부러워. 제발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와 함께 해줘. 등등. 네, 그래서 외도를 하는 이유가 실은 배우자와 헤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배우자가 제공해주는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더 막 프레쉬하고 자극적이고 흥분되는 공급원을 추가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태호도 지선우, 여다경을 둘 다 사랑한다. 어느 하나도 막 포기 못한다. 그렇게 말을 했던 거고요. 네, 이태호가 보이는 그 자기애성 성격의 또 다른 특징, 매우 유혹적이라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자기애성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카리스마 있는, 자신감 넘치는, 매력적인, 섹시한 이런 꼬리표들이 많이 붙는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네. 심지어는 성관계도 아주 기술적으로 잘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고 들었고, 그 이유는 성관계 또한 쇼맨십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하셨었죠. 그래서 그 지선우에게 청혼할 때도 평생 사랑하는 여자는 지선우 한 명이다. 막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감 넘치는 막 카리스마 있는 모습도 보이잖아요. 음악도 막 로맨틱한 것으로 틀어놓고. 근데 물론 이제 여다경과 차 안에 섹스하면서 같은 음악을 틀어서 지선우가 그 장면을 좀 목격하기도 했지만 1회 첫 장면에서도 출장 갔다 와서 지선우와 엄청 막 핫하게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다경과 외도를 하고 있는 중에도 이 지선우와 그때 성관계를 한 것도 진실된 감정에서 나오는 행위라기보다는 되게 쇼맨십 같은 그런 행위였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기애성 성격의 나르시시스트는 유혹의 기술을 평생 연마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신이 필요로 하는 뭐 관심, 칭찬, 찬사, 겉으로 보이는 과대함, 특별 대우 등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라는 것을 본인들이 아는 거죠. 네. 오늘 영상에서는 요즘 너무 핫한 드라마인 부부의 세계의 등장인물 이태호를 통해서 정신과적으로 바람을 많이 피운다고 알려진 성격인 자기애성 성격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당사자의 어떤 성격적인 특징 때문에 바람을 피우는 것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네. 네. 정신과적으로 바람을 많이 피운다고 알려진 성격인 자기애성 성격을 지닌 나르시시스트들은 당사자가 원래 그런 성격이라서 바람을 피운 건데 외도를 당한 배우자들이 자신을 탓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이런 아픈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람핀 당사자의 성격적인 문제로 인한 외도이니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당신의 잘못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토킹은 여기까지. 토닥입니다.